한동훈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추진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주장이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자주적인 작전 지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주권 회복의 문제다. 이는 한미연합방위체계 내에서 조율되는 사안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무관하다. 미국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임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작권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군사주권 회복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전작권 전환이 통상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교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해석이다. 현대 외교는 군사,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진행되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자산의 상호 조율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는 군사주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부 원칙에 따라 한미 간 협의, 작전 능력 평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닌 책임 있는 안보 논의다.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의 사회적 논의 약속을 수용하며 복귀를 선언했다. 전국의과대학학생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회적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극한 대치를 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료 현장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관되게 정원 확대는 국민 생명을 위한 공공정책이며 결코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며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성숙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료계의 일방적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대응 대신 대화의 문을 끝까지 열어둔 정부의 인내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는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유지하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협의체 운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태효는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자 이래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강하게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회의 정식 안건이 아님에도 보고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사건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고 관련 경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를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장해온 VIP 보고 없음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윤석열이 사건 초기부터 이첩 보류 및 기록 회수 등의 외압 정황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차장 외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진술 번복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초동 대응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핵심 단서가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월 14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가 본격적인 강제수사 국면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욱 전 회장, 이은근 전 대표 그리고 이기훈 부회장으로 이들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와 과장된 보도자료를 통해 삼부토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초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조사해왔다. 이후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핵심 인물 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집사 게이트로 연결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된 상태에서 벌어진 강제수사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병대체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을 압수한 뒤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각각 특검이 확보한 본인 명의의 아이폰에 대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들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애플 아이폰의 높은 보안 체계로 인해 비밀번호 없이는 잠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는 본질적인 증거 확보 단계에서 큰 장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명현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의 물적 기반을 확대해왔으나 피의자들의 협조 거부로 인해 핵심 증거의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수사의 최상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차단은 사건의 실체 규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적으로 비밀번호 제공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아이폰에 비번 걸고 제출하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은 향후 가능한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드론작전 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관련 기관 24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10월에서 11월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의 배후와 지시체계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와 합참 등 정식군 지휘라인을 우회한 채 대통령 직속으로 시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의 녹취록에는 V 대통령의 지시였다. 일부러 북한에 드론을 노출시켰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있어 윤석열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기존의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대신 군사적 이익 제공 여부에 초점을 둔 일반 이적죄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외에도 김용현,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등이 포함됐으며 김 사령관은 7월 17일 소환될 예정이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인치강제 구인가 시도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이 놓친 핵심 장소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과 거주지에 대해 2025년 7월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씨가 은밀하게 운영해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당 내부 비밀의 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공간에서 고가의 선물 전달 정황 및 청탁의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대, 샤넬백 1천만 원대, 고급 농축차 등을 건네받은 뒤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달 경로는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거쳐 실제 일부 선물이 교환되는 과정까지 특검이 파악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특검은 선물 전달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청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ODA 정부개발원조 사업, UN 제5사무국 유치 추진, YTN 인수 등 통일교와 연관된 굵직한 사안들이 청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 전 씨는 이른바 기도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군 방첩사령부 방첩사의 해병대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 외압과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분위기, 외부 반응, 지휘부 동향 등을 담고 있으며 작성자는 과거 해병대 파견 이력이 있는 방첩사 소속 A부대장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보고 경로가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에까지 이어졌는지도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 확보는 기무사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과 맞물려 방첩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임 전 단장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시도했으나 막혔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으며 특검은 그의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외압이나 구명로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임 단장이 사퇴 직전 청와대나 정치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보고가 왜곡되거나 무력화됐는지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의 수사가 문건과 디지털 기록을 통해 실체를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재수감을 계기로 3교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일반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수용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전담팀은 접견실, 운동장, 공용 목욕탕 등에서 윤석열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경호 및 개호를 전담하며 하루 3교대로 교도관을 배치해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매일 담당 교도관이 바뀌는 것보다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특별 대우가 아니라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특혜 수용 의혹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에어컨이라도 설치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일축했다. 교정당국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에어컨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 선풍기 24시간 제공, 얼음 생수 등 기본적인 냉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운동시간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1시간으로 보장되며 매일 운동 의사를 확인한 뒤 허용하고 있다. 구치소는 운동이나 접견과 관련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이 없도록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이 2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군 고위 지휘부와 대통령실 인사들이 모인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가 1000명 더 보냈어야지, 그랬으면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발언은 회의 현장에 있던 방첩사 소속 A 중령이 직접 들은 것으로 그는 이후 공수처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특히 A 중령은 해당 발언을 들은 직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중령은 방첩사 내부단체 메신저방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지만 해당 로그는 간부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의 내란 예비 또는 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의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계엄 확대를 실제로 염두에 둔 구체적 구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합참 지휘체계와 군 내부 보고망, 대통령실 지시 경로 전반을 추적 중이다. 또한 회의 당시 영상자료와 통신기록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보수 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요직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단 이사장으로 최초로 전 KBS 제작본부장을 임명한 데 이어 공헌령과 그 계열 단체 출신 인사들을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과 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연이어 위촉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인물들은 한기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실장, 지현옥 전 KBS 경영본부장, 이영돈 PD, 장홍림 전 EBS 이사, 유정화 변호사 등으로 모두 공정언론감시연대 발기인 혹은 계열 인사들이다. 이들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등 공공성을 요하는 영역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운영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은 각각 공헌련 운영위원 출신과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전 대변인이 맡았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 가치인 기관으로 교육과 공공 미디어 콘텐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인사의 자격과 성향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들은 내란 옹호성 발언이나 음모론 관련 행적, 특정 캠프 출신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2025년 7월 16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친분으로 출석한다. 박 대령은 국방부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결과에 강하게 격노했다는 정황을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VIP 경로설로 불리는 이 발언은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다. 특검은 박 대령 외에도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회의 당시 발언과 태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모두 윤석열이 회의 중 격노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와 해병대 수사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령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 인사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 내부에서 작성된 방첩사 동향 보고 문건을 확보해 대통령실 지시사항이 어떤 경로로 군에 전달됐는지, 조직적으로 외압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통화의 발신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 이 장관은 해당 번호로부터 약 168초간 통화를 한 뒤 해병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석열의 경로 지시로부터 직접 연결된 결정적 고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번호는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대표 내선 번호로 확인됐으며 공수처는 해당 통화의 발신 장소가 윤석열이 실제 사용했던 부속실과 집무실 등으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망 구조상 800-7070은 외부에 공통적으로 표시되는 발신 번호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걸었는지는 단말기 기록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은 이종섭 장관 외에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당시 회의 상황과 통화 전달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압수수색 및 대면 신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권력형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첫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빌미로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팀의 향후 동력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특검은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IMS 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수십억 원대 투자를 하게 된 배경과 대가성 여부, 김건희 여사 측과의 관련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인 김혜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재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7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과 이상민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윤석열이 직접 이상민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진술과 이상민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특검에서 이상민 장관이 24시를 기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지시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허 청장을 통해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도 경찰청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민은 헌재에서의 기존 증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으며 소방청에 전화한 것은 단순한 상황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이뤄졌고 그 실행을 위해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동원됐다는 정황이 다수 진술과 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7월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을 압수수색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 천정군과 본부교회, 세계본부장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쟁점은 김건희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연결되었고 이를 매개로 청탁과 고가의 선물이 오갔다는 정황이다.
실제로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 선물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고 통일교 신도들은 특검 수사에 격하게 반발하며 집단 기도와 오열로 저항했다. 특히 권성동은 김건희와 통일교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국회와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원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헌정사에서도 이례적이며 수사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또한 특검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조직적인 직무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검은 국정원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고 김 여사와 연관된 전직 검사의 채용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이는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나 해프닝이 아닌 권력형 국정농단의 또 다른 축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건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진실은 조직과 돈, 권력이 얽힌 어두운 연결망 속에서 차츰 드러나고 있다.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공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19% 초반대로 추락했고 심지어 텃밭이라 불리던 TK와 60, 70 대층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수도권에선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고 중도층은 실종됐다. 민심이 이탈한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당내 혁신은 방향을 잃었고 지도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사인 사퇴 요구는 오히려 내부 갈등을 드러냈고 비대위는 수습은커녕 존재감조차 미약하다. 그런 가운데 전환길이 등장했다. 내란, 선동과 계엄 옹호, 선거 불복의 극우적 상징으로 알려진 전환길 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당대표를 만들고 최고위원을 세우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지도부는 이를 방관했다. 당내 일부는 출당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지도부는 위반 없으면 문제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극우는 그렇게 당 안으로 들어왔고 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심은 멀어지는데 당 안팎은 극단으로 기울고 있다. 혁신이란 말은 공허하고 쇄신이란 단어는 자취를 감췄다. 국민은 떠났고 그 자리에 전환길이 들어섰다. 이대로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한다. 폰 비밀번호 하나 끝내 제출하지 않으며 결정적 증거 제출도 지연시키고 있다. 불응, 침묵, 지연. 이쯤 되면 법꾸라지라는 말조차 아깝다.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자가 법을 피해 다니는 이 상황은 그가 말했던 법치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윤석열은 과거 검사 시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누구보다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시간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하려 하고 정치 보복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건 그의 건강이 아니라 그가 감추는 진실이다. 특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그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다. 두 차례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윤석열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자인지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권력을 휘둘렀던 시절처럼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대통령이었던 자가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못한다. 이제 법은 그의 거짓을 꿰뚫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특검 수사로 본격화되며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먼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계환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부정하며 VIP 경로 발언을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를 명백한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해 수사 대상자를 바꾸고 언론 브리핑을 중단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해당 문건의 실제와 작성 배경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했으며 그 지시가 위법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외압의 구조적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정황이다. 나아가 특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종교계 인사 및 군 내부 고위직과 접촉하며 임성근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외압 정황, 위증, 구명 로비, 정치 개입 등 사건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단순한 사건 은폐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조직적 진실 왜곡이 드러나려 하고 있다.